안네 프랑크의 일기. 1942년 6월 12일 13살 생일을 맞은 안네 프랑크는 부모님께서 선물해주신 빨간 체크무늬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키티라는 이름을 붙이고 마치 친구에게 편지를 쓰듯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안네는 암스테르담의 평범한 유대인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언니 마르고트와 함께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보통의 사춘기 소녀였죠. 하지만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한 후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노란 별을 달아야 했고 특정 상점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야간 통행 금지령도 내려졌습니다. 안네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은신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 7월 5일 마르고트에게 독일 노동수용소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크 가족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날인 7월 6일 서둘러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안네는 급작스럽게 집을 떠나면서도 일기장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바깥 세상을 본 날이었습니다. 은신처는 오토 프랑크가 운영하던 회사 건물의 뒷부분에 있는 비밀 별관이었습니다. 회전하는 책장 뒤에 숨겨진 이 공간은 작고 어두웠지만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프랑크 가족과 함께 반다한 가족도 이곳에 숨었고 나중에는 치과의사 프리츠 푸페퍼까지 합류하여 총 8명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은신처에서의 생활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직원들이 일하고 있어 전혀 소음을 낼 수 없었습니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 물을 내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었고 신선한 공기조차 마음껏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안네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일기 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은신처 생활이 모험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8명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특히 반다한 부부는 자주 다투었고 푸페퍼 씨는 까다로운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안네는 특히 어머니 에디트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춘기 소녀로서 어머니에 대한 반발심이 컸던 안네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아버지와는 각별한 사이였으며 언니 마르고트와는 경쟁심과 애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안네는 일기에서 이런 가족 관계의 미묘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신처에서 안네가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은 페터 반 다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고 내성적인 페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안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에 들어서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고 안네는 페터와의 대화와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는 안네의 첫사랑이었으며 그녀는 일기에 페터에 대한 설렘과 고민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안네를 괴롭힌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대부분 암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학살당하고 있다는 소식, 연합군의 승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은신처의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안네는 언제쯤 이 악몽이 끝날지 그리고 자신들이 과연 살아서 해방을 맞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전쟁이 끝나면 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1944년 3월 28일 런던 라디오에서 네덜란드 망명정부 장관이 전쟁 후 일기와 편지 등을 수집해 역사적 증언으로 보존하겠다는 발표를 들은 안네는 더욱 열심히 일기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안네의 일기에는 단순한 일상 기록을 넘어 깊은 철학적 사색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 종교와 신에 대한 생각, 사회 정의에 대한 의견 등이 사춘기 소녀의 순수한 시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면이 있다는 그녀의 믿음은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숭고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신처의 사람들은 해방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안네도 곧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독일군은 네덜란드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고 유대인 사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44년 8월 1일 안내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 안에 있는 두 개의 안내에 대해 썼습니다. 하나는 밝고 쾌활한 안내, 다른 하나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안내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안내만 보여주고 진짜 자신은 감추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안내가 얼마나 성숙한 자아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944년 8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은신처에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덜란드 경찰과 독일 보안경찰이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2년 넘게 숨어 지내던 8명의 은신자들과 이들을 도왔던 요하네스 클라이만 빅토르 쿠글러가 체포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밀고에 의한 것이었지만 배신자가 누구인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먼저 암스테르담의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9월 3일 마지막 수송열차를 타고 베스터보르크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은 네덜란드 내 유대인들을 동유럽의 절멸 수용소로 보내기 전에 집결시키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 후인 9월 3일 안내와 가족들은 마지막 수송열차를 타고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로 향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은 분리되었습니다. 안내는 어머니 언니와 함께 여성 수용소에 배치되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질병이 만연한 수용소에서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1944년 10월 소련군이 접근하자 독일군은 젊은 여성들을 다른 수용소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네와 마르고트는 어머니와 헤어져 베르겐 벨젠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은 아우슈비츠보다도 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음식과 물이 부족했고 발진 티푸스가 창궐했습니다. 안네와 마르고트는 친구 한네 고센스를 우연히 만났는데 한네의 증언에 따르면 안네는 머리가 삭발된 채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 했다고 합니다. 1945년 2월 또는 3월 베르겐 벨젠 수용소에서 발진 티푸스가 대유행했습니다. 안네와 마르고트는 이 전염병에 걸려 며칠 차이로 사망했습니다. 안네는 15세, 마르고트는 18세였습니다. 연합군이 베르겐 벨젠을 해방시킨 것은 그들이 죽은 지 불과 몇 주 후인 4월 15일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버텼다면 해방을 맞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에디트는 1945년 1월 6일 아우슈비츠에서 굶주림과 탈진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 오토만이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 1945년 6월 네덜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오토는 안네의 일기가 보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신처를 도왔던 미프 히스가 독일 경찰이 떠난 후 일기장들을 수습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토는 처음에는 안네의 일기를 읽기가 괴로웠습니다. 그는 딸의 내면을 이렇게 깊이 있게 몰랐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안네가 일기를 출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1947년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홀로코스트를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네의 일기는 단순한 전쟁 체험담을 넘어섭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소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정말로 선하다고 나는 여전히 믿는다라는 그녀의 말은 인류에 대한 불변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안네의 일기는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알리는 동시에 관용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영원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암스테르담의 안네 프랑크 하우스는 박물관이 되어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안네의 흔적을 찾아옵니다. 그녀의 일기는 7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명이 읽었으며 연극과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안네 프랑크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는 192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치의 반유대주의 정책이 강화되자 1933년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 일기는 홀로코스트의 가장 유명한 증언이 되었으며 전쟁과 박해의 공포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불멸의 작품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